문제 풀어오신 분들은 본인이 푼 과정이 맞는지 꼭 확인 좀 해주시고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일단 보시면요. 첫 번째, A, B, C 세 점을 지나는 원하고요.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나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저 세 점 지나는 원도 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원이랑 X축이랑 뭐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X축. 그래서 요 두 점, 요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야만 답이 되는 상황이겠네. 됐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원이 필요합니다. 원이 필요합니다. 원.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자, 위에 있는 7번과 8번 동일한 패턴으로 가볼게요.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이 누군지 몰라요. P라고 놓을 거고요. 얘를 편의상 A, B라는 좌표로 설정하겠음. 이렇게 놓은 이유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대신에 이때 원의 중심이 있고 세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뭐 C라는 점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길이, 원의 중심에서 B까지의 길이, 원의 중심에서 C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판지름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우리가 P라는 좌표 A, B라고 설정하면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같을 거고, 당연히 B에서 P까지의 길이는 C에서 P까지의 길이랑도 같을 겁니다. 당연히 C에서 P까지의 길이 A에서 P까지의 길이도 같을 거야. 하지만 등식은 두 개만 쓸게. 이유는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등식은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더 만들 수 있지만 딱 두 개만 만들고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AP 길이는요, 자, 점 P에서부터 A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X끼리 뺀값, X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그게 AP 길이. 자, BP 길이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BP 길이. 자, C에서 P까지의 길입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속 나오네, 이놈의 두 점 사이 거리는요. 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AP와 BP가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자, 이 둘이 같은 겁니다 라고 등식을 세우시면 되겠고, 이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요, 깔끔하게 루트를 벗겨서 쓰겠습니다.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냥 이 식을 바로 쓰겠죠.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다 나열하고 쓰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CP와 BP가 같은 값이에요. 둘이 같습니다. 루트 벗기고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은요, A 빼기 1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의 식을 잘 정리해서 이쁘게 말해보면 되겠음. 자, 집중합니다. A제곱 서로 없어지고요. B제곱도 서로 없어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등식에서 여기 왼쪽에는 6A 마이너스 4A니까 넘어가면 2A만 남을 거고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6B에서 마이너스 8B죠. 넘어가면 플러스 2B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 자, 상수를 보실게요. 제곱하면 9, 제곱하면 9니까 18이 생겼고요. 여기는 제곱하면 16에 여기 제곱하면 4니까 20이죠. 다시 18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남은 건 2만 남겠음. 그래서 첫 번째 등식을 정리하면 2a 플러스 2b는 2라는 식을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식을 봅니다. 왼쪽 a제곱 오른쪽 a제곱 넘어가면 없어지고요. 왼쪽에 b제곱 오른쪽도 b제곱 넘어가면 없어짐. 그러면 왼쪽 다시 둘이 전개하면 4a, 여기는 마이너스 2a죠. 넘어가면 플러스 6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b입니다. 전개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b입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6b가 됩니다. 전개하시면 16,
여기는 2니까 20이 될 거고요. 여기는 1하고 1이니까 2가 되겠죠. 2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음.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는 1이고요. 6을 나눠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둘이 더합니다. 그러면 2a는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b에 올 수 있는 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연산을 땅 거치면 뭐가 나왔다? 중심 나왔다. 아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좌표 우리가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제에 써주시면 중심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2였다 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해 봅니다.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요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에서 여기는 A, B, C 세 점 중에 아무 점이랑 얘기하면 되겠죠. 자, 점 C하고 얘기할게요. 1,1하고의 거리를 재주시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주시면 반지름 길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죠. X끼리 뺀값 2네요. 제곱하면 4고요. Y끼리 뺀값 1입니다. 제곱하면 1. 더해서 루트 씌운 게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 그러면 결론. 원의 중심도 알고요. 반지름도 아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5가 됨. 됐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8번 문제 동일한 패턴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이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 볼게요. 자, 중심이 있습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표는 플러스 2니까요. 마이너스 1,2. 여기에 중심이 뿅 있을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가 됩니다. 참고로 루트 5는 2보다는 더 길죠.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됐죠? 요 길이가 2인데 루트 5만큼 더 멀리 가야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생각해 줄 수 있는 표현 이 두 점 Y값이 몇일 때? 0일 때. 그러면 우리 Y가 0일 때 그때 X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Y에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Y에 0 대입해 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에 0 넣습니다. 2의 제곱이면 4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음. 결론 X 더하기 1은요. 제곱해야 1 나오는데 풀마 1이겠죠? X는 마이너스 1 풀마 1이라고 할 수 있겠음. 위로 읽으면 몇인 거예요? 0인 거고요. 밑으로 읽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인 거겠죠? 그럼 결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답은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그지 같네요 라고 하면 대충 그려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해서 요 2번까지 얘기해 주고 3번이 딱 나오는 순간 위에 있는 8번 답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문제. 연산 과정이 길 수 있어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중심이 4사분면 위에 있고요. 다음 5,0이라는 이 점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더라.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4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어? 그럼 4사분면이니까 여기겠네. 여기에 중심이 있는데 5,0이라는 점은 X가 5고 Y가 0일 때니까 여기잖아. 요거. 이 점에서 이 X축이랑 접한대. 그럼 내가 그릴 수 있는 원은 이런 원일 거야.
이런 원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음? 됐을까요? 그럼 문제를 읽고서 그림을 관찰합시다. 아, 이런 그림이 될 거야. 근데 이 원의 넓이가 16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몇이었다? 4였다. 그럼 원의 중심이 있어야 우린 원의 방정식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이 4니까 요 길이가 몇이다? 4였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요 길이 몇입니까? 5죠, 5. 아, 이 좌표가 5니까 오른쪽 5만큼 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결론. 중심의 좌표 뭐예요? 5,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죠? 중심이 5,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1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2번 문제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이니까요. 그리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풀이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를 관찰해 보시면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요. Y축에 접하면서 2,5도 지나는 원이 두 개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도 1인 직선을 그릴 거야. 기울기 1이고 y절편도 1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y절편 1, x절편 마이너스 1인 건 우리가 보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5라는 점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x가 2일 때, 참고로 얘는 x에 2 넣으면 3 나오는데 그럼 얘보다 위로 2칸 더 가서 2,5는 이쯤에 있겠죠? 여기에 2,5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올라갔어야 되나? 더 올라가지 뭐.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를 2,5. 그럼 다시 문제에서 말하는 원은요. 중심이 요 파란 선 위에 있고 y축 얘랑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되는 원인 겁니다.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볼 때 이 원이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하면 자, 원을 일단 동그랗게 그리고요. 이 원의 중심을 여기에 내가 콩콩 찍어 놓겠습니다. 맞죠? 가운데? 그럼 자, 이 원을 잠깐만. 됐죠? 콩콩. 자, 그다음. 자, 이제 가자. 같이 가자. 자, 가자. 가자. 갑니다. 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대충?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 파란 선 위에 있고 2,5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그림일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면 되겠네. 첫 번째 원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다른 원이 하나 더 있대. 원 2개라면서. 그럼 원이 2개니까 또 다른 원을 그려봐야 되겠구만. 그려봅니다. 잠시만요. 손가락이 살쪄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더 작게. 이 정도? 중심이 여기 있는데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접해야 되니까 더 커야 되겠네 그럼. 야, 많이 커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크네.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 보는 거 가능할 거야. 됐죠? 좀 많이 크네요. 네, 좀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파란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 이 점도 지나고 y축이랑 접하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않겠음.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좌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놓을게.
a, a 플러스 1. 됐죠? 왜요? 모르니까. 됐음? 그래서 문자로 놓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중심의 x좌표가 a면 y 값은 여기다 능값 말하면 되잖아. 됐죠? 이게 첫 번째 중심 표현. 그럼 두 번째 지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2,5를 지났죠.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2,5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다시 원의 중심 a, a 플러스 1에서 2,5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죠. y축과 접한다면서. 그럼 내가 원을 그렸을 때 이게 큰 거든 작은 거든 y축과 접하는 원을 그릴 거고, 하나 더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2,5라는 이 점이 지나려면 원은 항상 y축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야. 됐음? y축 왼쪽에 원을 그렸고 얘가 y축이랑 접하면서 이 점도 지나요는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럼 결론,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반지름과 같겠죠. 됐음? 원의 중심의 x좌표 a가 곧 반지름이겠죠.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식.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a다. 됐니?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해주고 y끼리 뺀값 여기서 5를 뺄게요. 제곱해주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a였다. 됐죠? 그럼 루트 안 씌우면 뭔데? a 제곱이었겠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루트 안 씌우면 그것은 a 제곱이랑 같음. 전개합니다. a 제곱 두 개인데 얘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a 제곱. 그 다음 곱셈 공식이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그럼 마이너스 12a. 그 다음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4니까 20이네요. 그것이 0이 되게 하는 적절한 a 값. 그럼 결론 a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요. a에 올 수 있는 값은 10 또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그림은 반지름이 2였던 요런 원이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이 10인 좀 큰 원이 됐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2라면 중심의 좌표는 2,3일 거고요. 반지름이 2라는 거죠.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4입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a가 10이었다면 중심좌표 반지름이 10인 거니까요. 중심은 10,11이고 반지름이 10인 원의 방정식 x 빼기 10의 제곱 y 빼기 1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100이라고 할 수 있겠음. 해서 우리는 이렇게 13번의 답은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큰 거 말해주세요. 두 번째 거 말하면 되겠네. 됐죠? 자, 19번 보세요.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 자, 다음 도형이 원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은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이고 얘도 1이네요. 같은 거 확인됐죠? 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야?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그때 우변은 0보다 커야 돼요. 왜? 반지름의 제곱값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둘이 짝지어서 보면 되겠죠? x 제곱이네요. y네. 미안. x 제곱 혼자 있고요. 요렇게 둘이 짝지어서 보면 되겠네. y 빼기 4의 완전 제곱. 자, 보시면 원래 k가 있었고요. 제곱한 16이 생긴 거죠. 그럼 여기는 k 빼기 16이었을 겁니다. 넘어가면요. 16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겠지. 이때 이 우변이 뭘 의미한다? 반지름의 제곱값.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는
16보다 작은 애가 와야 됨. 자연수 K에 올 수 있는 값은요. 1부터 15까지 올 수 있겠죠. 몇 개? 15개. 그래서 이렇게 15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가 19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19번까지요. 들어주시면서 그치 맞지 하시면 돼요. 자, 봐봐. 첫 번째 상황.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점을 하나 콩 찍을 거예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과 이 점의 위치 관계, 미안합니다. 거리를 관찰해 볼 겁니다. 그럼 봐봐.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원 위의 점과 이 점과의 거리가 몇일까라고 하면 마찬가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분과 두 번째 선분 관찰해 볼게요. 누가 더 길어요? 두 번째가 누가 봐도 더 길죠? 아주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때 원 위에 어디에 점을 찍고 연결하면 그게 이 점과의 거리 중에 최대가 될까? 원의 중심이 존재할 겁니다. 이 점에서 중심까지 일자로 그은 다음 반지름만큼 그대로 뒤로 더 가서 찍은 요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과 밖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거리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됐죠? 혹시 납득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최소 길이는 어디에 점을 찍고서 관찰하면 될까? 여기겠죠? 이게 가장 짧을 겁니다.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가장 큰 거리가 가장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최대값, 반지름을 뺐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 점들의 위치는 여기가 될 겁니다. 됐죠? 끝. 이 정도 얘기. 자,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마찬가지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시면 되겠죠. 점에서 직선을 향해 수선을 내리 꽂은 다음 이 선분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궁금하면 점과 직선, 점에서 직선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리 꽂은 다음 이 선분의 길이를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점의 위치는 어디에 찍으면 될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내린 다음 반지름만큼 그대로 뒤로 가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될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 최소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만큼 앞으로 뺀 이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가 될 겁니다. 됐을까요? 받아들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원 밖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혹은 원 밖에 있는 직선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대 최소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괜찮죠? 만약 이 내용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자, 그럼 여차하는 김에 세 번째 얘기까지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왜요? 얘도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참고로 위치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럼 만나면 어떻게 만나니? 에 대한 표현이 위치 관계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원을 그렸음. 이때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 원이랑 직선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라고 하시면 돼. 됐죠? 두 번째, 내가 마찬가지 원을 그렸어. 직선을 그렸는데 직선을 내가 요 따위로 그렸음.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대신 어떻게 만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시면 돼. 마지막, 원을 그렸어.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김.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아, 배고프다. 만나요. 몇 군데의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거 우리는 접한다 라고 합니다. 요 정도.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럼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봐. 반지름보다 어때? 더 길죠? 그럼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남. 됐지?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봐. 반지름보다 어때? 작지? 그럼 만나 안 만나?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볼게. 반지름이랑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점 x1, y1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지금 외우시고 지금 많이 연습해 두시면 앞으로 2, 3학년 때 안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필히 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제 풀 때 많이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7페이지에서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47페이지 21번 갑니다.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좀만 힘내고, 알았지? 차분하게 잘 들어봐. 상식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좋아서요. 네. 자, 21번 문제 보시면요. 원점과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OP 길이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라고 해서 문제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 1, 2, 3번 내용은 지우고 그냥 문제만 바로 볼게요. 자, 갑니다. 원점이면 누구예요? 0,0이죠. 자, 원이 나왔습니다. 중심이 누굽니까? 마이너스 3,4. 반지름은요? 1. 제곱 1이니까 됐음? 그러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은 마이너스 3,4. 여기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한 칸씩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그리면 원의 방정식 그렸음.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랑? 원점 0,0과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우리가 P라고 해서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를 막 구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죠. 미안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점 0,0까지의 거리, 다시 말하면 0,0과 마이너스 3,4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몇입니까? 5. 거기서
앞으로 한 칸 와서 요 점에서의 거리를 잰 게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5에서 반지름 1을 뺀 값 4가 될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뒤로 반지름만큼 간 다음 이 점에서 길이를 쟀을 때 그게 최대가 되겠죠. 최대는요 5에서 1을 더한 값 6이 되겠죠. 왜 그래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끝.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됐죠? 그래서 표현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내가 푸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돼서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친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그렇게까지 그림을 안 그리고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을 그리시고 눈으로 보시고 차분하게 문제 소준 조건에 맞게 답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신나게 그리다가 실제로 내신 대비할 때는 그림 없이 빨리빨리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림 그리면서 연습할 때입니다. 자, 29번 유형으로 갑니다. 자, 자취해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취해방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취해방정식이 뭔지 모르니까 요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지난 수업 때 요 자취와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진도를 여기까지 못 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그냥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취해방정식입니다. 자, 자취가 뭘까요? 그러니까 발자취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면 흔적들, 지나간 그런 자리들, 이거의 방정식,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 1참수죠. 이거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을 거야. 맞아? 어떻게 그려요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x에다 1 넣으면 몇 나와요? 2 나와요. 점 찍어. x에 0 넣으면 1 넣으면 5 나오죠. 5 나와요. 점 찍어. x에 0 넣으면 2 나와요. 점 찍고. x에 2 넣으면 8 나오네요. 점 찍고. 그럼 x에 1.1 넣으면 1.5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얘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이면서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2인 1차함수 직선의 방정식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음. 해서 모르는 함수 그래프식이 나오면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어떤 직선을 그려 놓을게요. 그럼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도 잘 모르겠음. 근데 지나는 점이 일단 내 눈에 두 개 보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 5라는 점도 지난대. 그럼 내가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얘를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의 x좌표와 y좌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콕 잡아서 x, y라고 설정하고 이 x와 y의 관계를 말해주면 문제에서 그려진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쓰냐면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이거 플러스 1이죠. 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x 빼기 2분의 y 빼기 5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은 당연하게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도 똑같을 겁니다.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의 관계식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x 플러스 1분의 y 빼기 1은 3분의 4라고 할 수 있을 거고,
y 빼기 1은 3분의 4에 x 더하기 1 곱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y는 3분의 4 x 더하기 1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얘기해 주셔야 돼. 누구야?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의 방정식. 됐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의 x좌표와 y좌표를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네가 알고 있던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24번.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가 있을 거야.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 P들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한번 말해볼게. 그게 직선이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게 원이면 아까 배운 대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좌표평면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따라오세요. 자, A점은요, 마이너스 4,1. 요 점이 A점. 자, B점은요, 2,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B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A,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라고 했죠. 그럼 이때 점 P는 어떤 애입니까? 라고 하면 A, B로부터의 거리가 2대1을 만족하는 점. 됐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얘를 비례식으로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점 P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음. 그러면 우리는 점 P를, 무수히 많은 점 P를 좌표평면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에서 P까지가 2고 B에서 P까지의 길이 1이 되도록, 예를 들면 요런 데다 점 P를 콩 찍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2, 여기가 1이 될 수 있게. 됐죠? 아니면 점 P를 여러분들은 요런 데도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왜?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2고요.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도록 찍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 점 P를 이번엔 요런 데다 찍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2가 되고요.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는 점을 찍으면 되니까. 됐음? 그럼 이렇게 점 P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이 좌표평면 위에 무수히 많이 있을 거야. 됐음? 이 무수히 많은 점 P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줘 라고 하면 그게 점 P가 나타내는 흔적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점 P의 좌표 하나를 캉 잡아서 얘를 X, Y라고 설정하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말해볼게요. 구합니다. AP 길이, 두 점 사이 거리죠.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운 게 AP 길이. 그 다음 BP 길이입니다.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운 게 BP 길이. 얘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을 만족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아요를 쓰겠죠. 그래서 내향의 곱 2 루트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외향의 곱입니다. 루트 x 더하기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과 같음이라고 쓸 거임. 양변에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줘요? 제곱을 해주겠죠. 그럼 제곱하면 2는 4로 바뀌어서요. 4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 y 플러스 2의 제곱은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 정리가 됐고요. 이제 넘겨서 볼 거야. x제곱이 있어요. 4x제곱입니다. x제곱 나왔죠? 넘어갈 거예요. 그럼 뭐가 돼? 3x제곱. 마찬가지 4y제곱입니다. y제곱 넘어갈게요.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두 배 한 곱셈 공식이죠. 마이너스 4x요. 곱하면 마이너스 16x입니다. 여기는요. 플러스 8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가 될 거고. 정리하면 4y 곱하니까 16y 마이너스 2y였죠. 넘어가니까 18이 되겠네요. 플러스 18y.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수들이죠. 4, 4, 16.
4, 4, 16, 32고요. 여기는 16이랑 1 더하니까 19겠네. 그럼 19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남은 값은 13?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맞나? 13인가? 아닌데? 4, 4, 16. 16. 17. 이 새끼야. 19가 아니라 17. 숫자가 이렇게 안 이쁠 리가 없는데. 자, 17이네요. 17이 넘어가면 남은 건 15. 얘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양변에 3을 다 나눠 보겠습니다. x제곱 y제곱 빼기 3나누면 몇이야? 8, 3, 24, 8x 6, 3, 18 35, 15는 0 되겠죠. 끝. 얘 뭡니까? 원 같은데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확실해지겠죠. 짝짓습니다. x 빼기 4의 제곱. 짝지어서요. y 플러스 3의 제곱. 제곱하면 16, 9, 25가 생겼죠? 빼기 25 붙이면 마이너스 20 넘어갑니다. 플러스 20이 되겠네. 그럼 결론. 이 x와 y의 관계식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입니까? 중심이 4,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루트 20인 원을 나타내고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음. 해서 여기 있는 24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끝. 남은 문제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자취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25번 보세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AP제곱, BP제곱을 더한 게 몇이 되도록 하는 10이 되도록 하는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됐어? 그럼 우리는 이 점 P의 좌표를 x, y로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말하면 그게 1차야 직선일걸? 그게 x, y 모두 2차야 원일걸? x는 2차고 y가 1차였어? 포물선이겠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음? 그래서 첫 번째 점 P를 x, y라고 설정해 봄. 그러면 우리는 AP 길이의 제곱값 얘기할 수 있죠? x 빼기 x 길이 뺀값 제곱, y 길이 뺀값 제곱. BP 길이의 제곱도 말할 수 있습니다. x 길이 뺀값 제곱, y 길이 뺀값 제곱.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했던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10이에요 라는 등식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뿅.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0이 나옴. 됐죠? 얘를 정리해 주시면 그게 뭘 의미한다? 점 P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 점 P의 XY 좌표의 관계식. 됐죠? 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게 답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마무리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이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26번으로 갑니다. 26번에는 별표를 한번 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나타내는 문제는 이겁니다. 점 A가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점 A와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값은 중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하면 되겠죠? 됐어? 다시 중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주셔야 돼.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콩 집었어. 그럼 선분을 내가 만들 수 있어. 이 둘의 중점 여기겠지. 점 P가 만약에 요런 데 있었어. 선분을 그었어. 이 둘의 중점 여기겠지. 점 P가 만약에 요런 데 있었어. A하고 선을 쫙 그었어. 이 선분의 중점 여기겠지.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어서 이 둘의 중점 요러겠지. 맞아?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중점들의 흔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고
이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를 말해줄래? 라는 겁니다. 됐음? 그럼 이때 첫 번째, 우리는 중점의 좌표를 x, y로 설정하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말하는데 목표를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점의 좌표와 P점의 좌표, AP의 중점을 말해야 되겠죠? 문제는 A점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 P가 누군지는 내가 몰라. 왜?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P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 별표 친 이유는 점 P의 좌표를 A, B라는 문자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표를 친 거야. 문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시 AP의 중점 좌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 이게 AB의 중점인데 이거를 우리가 X, Y라고 하자라는 거고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 둘은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2를 넘겨주시면 우리 A를요 2x 빼기 2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 둘은 같은 값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넘겨주시면 우리는 B를 2y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의 목표는 x와 y의 관계식입니다. 근데 a에 대하여 b에 대하여 식을 정리한 이유는 네 번째, 점 P는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x, y 값에 a, b를 원의 방정식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3번에서 썼던 a 대신 2x 빼기 2를 a 대신에 b 대신에 2y 빼기 2를 b좌표 대신에 대입해서 써주시면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xy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해서 별표를 치고 보여드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정리해 주세요. 을 끓여 먹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어머,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을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어머,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하고 있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겁니다. 원과 직선이 안 만나고 있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하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겁니다. 됐지요?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 누구냐면 이런 친구들. 요 밑에 D?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보여는 드리겠으나 나는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해서 풀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지금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좌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0,0. 반지름 말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1.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xy에 00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시면 분자는 3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요 2분의 3 루트 2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두 번째, 반지름은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보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분의 3 루트 2고요. 반지름이 1이라고 했어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결론,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직선이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음. 그래서 결론, 둘은 만나지 않는다. 요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자, 우측으로 가시면 5번 문제가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달라고 했죠. 보시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굴까? 안 보이면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완전 제곱이고요. 여기 제곱하면 1이 생겨서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입니다. 넘어가면 플러스 5.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중심 좌표는요 0,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었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제곱 더해서 5분의 x좌표에 0 대입하고 y좌표에 1 대입하면요. 분자는 5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5니까 그냥 5라고 쓸게요. 그럼 결론, 유리화하면 몇이었다? 루트 5.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라고 하면 반지름이 루트 5였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한 상황이네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된다? 원이 있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쟀더니 반지름과 동일하게 떨어져 있더라. 둘은 뭐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해서 접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5번 문제도 같이 관찰해 봤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9번 문제가 됩니다. 자, 7번, 8번, 9, 10, 11, 12까지는 문제에서 판별식을 갖고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려고 9번 문제를 봅니다. 자, 다시 9번 문제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죠.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이 있고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원이 있고 직선과 한 점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원이 있고 안 만나는지를 관찰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랬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있음? 2개 있음.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죠. 공통수학 1에서 계속했던 얘기죠. 자, 만약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과 직선의 교점이 몇 개 있어요? 1개. 그럼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린 뭐 하면 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2개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의 근이 1개만 나오면 접하는 상황.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없으면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하지 않겠죠? 근이 없는 상황. 안 만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해서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의,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를 보시면 그것이 곧 위치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립을 해볼까요? y가 누군지 아니까 그거 그대로 y 자리에 대입하면 그게 연립이죠. 문자 소거하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은 4. 자, 전개하면요. 여기 4x제곱이죠. 그럼 계산해서 5x제곱. 그 다음 풉니다. 둘이 곱해서 2배 하죠. 그럼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전개하면 9예요. 넘어가면 5가 되겠음. 그럼 이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 한 근을 가지면 한 점에서 접함. 근이 없으면 안 만남. 우린 뭐만 보면 돼? 이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을 관찰하면 되겠네요. 자,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0보다 크네요. 그 말은 무슨 뜻?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보며 지금처럼 위치관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주실 때 이왕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힘든데 쉬었다 갈까? 그럼 나머지 13부터 21페이지까지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정리하면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 뒤에 있는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리모컨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다. 네. 그 22번 문제를 보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요 밑에 지웁니다. 그냥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 봐봐. 다음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이 A, B인데 그 A, B의 길이를 구하래. 됐죠? 다시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A, B인데 A, B 길이를 구하래. 그럼 자 생각을 해봐. 당연히 원이 있겠죠? 그리고 직선도 있을 건데 여기서 문제가 봐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 직선이랑 원이 만나는 두 점이 있어? 없잖아. 그럼 이런 문제를 주고서 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 하겠니?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양아치니까. 그래서 뭐해? 분명히 직선이랑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A라는 점, 이렇게 B라는 점으로 존재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라. 됐음?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을 그리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 누군지 알겠죠? 당연히 반지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이 A라는 점까지 뿅 연결하면 이거 뭐가 돼? 반지름이 되겠지? 이 문제에선 4가 될 거야. 마찬가지 B까지 뿅 연결하면 이거 뭐가 돼? 반지름 되겠죠? 똑같이 4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A, B의 길이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등변 삼각형에서 배운 이야기. 자, 점에서 밑변까지 수선으로 내리꽂으면 이거 뭐가 된다? 2등분 된다. 됐음? 그럼 봐봐. 우리는 요 길이가 4인 거 알아. 요 절반의 길이를 구하면 2배 하면 답이잖아. 됐음? 그럼 이 절반의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보이잖아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또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네. 됐음? 대신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활용할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럼 원의 중심좌표 누굽니까? 0,0이죠. 그리고 직선 방정식 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고 써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잖아.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 y 빵빵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면 분자는 4가 되겠네. 얘는 뭐예요?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죠. 제곱하면 16이야. 얘 제곱하면 8이죠. 그럼 당연히 제곱하면 8 나와야 되는 거 아님? 그럼 요 길이 몇이었다? 2루트 2였다. 그게 두 개 있는 거죠. 또 답은 몇입니까? 4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왜요? 됐습니까? 네? 네. 끝이에요. 이런 거.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 24번도 같은 패턴이죠. 뭐야? 24번. 원이 있을 거야. 당연하지, 원이 있겠지. 아, 직선이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점 만나야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요. 얘를 구하면 답이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 원의 중심 누군지 빨리 찾아줘. 왜? 원의 중심에서 A까지 요 길이는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세요. 그럼 내가 요 길이도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로 이 절반 길이 구하면 돼. 2배 하면 답이니까. 됐습니까? 논리가 납득이 돼요? 네, 그려보세요.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대신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는 칩변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변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22번, 24번을 관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다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아까 말했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25번입니다. 뭐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죠. 문제 읽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대. 그리고 직선이 있나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잘 생각해 봐.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최소값 몇일까? 최소값 몇일까? 그게 놀랄 일이었어요? 최소값 몇입니까? 봐봐.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 재면 되지.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 재면 되죠. 맞아? 그럼 최소는 누굴까? 원 위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몇입니까? 0이잖아요. 됐음?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줄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된다면 우린 뭐 하면 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해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직선을 항상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볼래? 라고 하면 자, 여기서 거리 재면 요 길이 말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거리 재라고 하면 요 길이 말하면 되겠지? 아니면 요 점에서의 거리 재라고 하면 요 길이 말하면 되는 거잖아. 이 거리들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말해줘 인 상황이네.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만큼 뒤로 갔을 때 이 점에서의 거리를 재면 그게 최대값. 마찬가지 앞으로 반지름까지 와서 요 길이를 재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여기에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최대값.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여기서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좌표 필요하죠? 0,0. 직선 방정식 는영꼴로 바꿉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 거리를 재봅시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값 2분의 x의 빵, y의 빵 대입하면 분자는 절대값 8. 그냥 8로 하면 되겠죠? 몇이에요? 4루트 2.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원의 반지름 몇이었습니까? 루트 2였죠? 그럼 최대값 말해주세요. 4루트 2에다가 반지름 루트 2 더한 값 몇이에요? 5루트 2. 그럼 최소값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한번 뺀 값 누굽니까? 3루트 2. 그래서 최대값 5루트 2, 최소값 3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0페이지까지 이야기를 관찰해 봤고요. 우측에 있는 51페이지부터 유형 문제들을 하나씩 또 풀어볼까 합니다. 가볼게요.
자, 51페이지 가보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51페이지의 1번 문제. 연산하는 것보다는 논리를 보셔야 될 거고 이 과정들이 납득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다 적용이 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가 납득이 되면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구구단은 다 할 줄 아니까. 그죠? 논리를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원이 있는데 직선이 딱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래.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요? 작네요. 끝. 됐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음인 거야. 그럼 원의 중심좌표 0,2에서 직선까지 2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관찰해 보면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씌우죠. 루트 13분의 x에 0, y에 2 대입하면 분자는 절대값 6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13보다 어때야 돼? 작겠죠. 끝입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세워야 되는 부등식은 다음과 같으니까요. 양변에 루트 13을 곱해주면 절대값 k 플러스 6은 13보다 작은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구간 나눌 거예요.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해석해도 상관이 없지. 왜? 원점에서부터 k 플러스 6까지 떨어진 거리가 13보다 작아요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13, 오른쪽으로 13, 플러스 13과 마이너스 13 사이 어딘가에 k 플러스 6이 있다는 말 아니겠음. 그래서 k 플러스 6은 플러스 13과 마이너스 13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음. 양변에 6을 빼주시면요. k는 6을 뺐어요. 7하고요. 마이너스 19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론 A는 마이너스 19, B는 7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문제에서 말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당연히 네가 봐야 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해보자. 됐음? 나머지 연산은 그냥 하시면 됨. 그래서 숫자가 바뀌니까 연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4번 문제 우측으로 갑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4에 있고요. 다음 직선이랑 접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이 있고요. 내가 중심좌표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 근데 다음 직선을 그렸더니 이 원이랑 접해야 된대. 그럼 그림으로 관찰하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한 점에서 만나나 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럼 그때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의 중심 마이너스 1,4에서 이 직선까지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까지의 거리를 관찰하면 그것이 곧 반지름과 같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고 그럼 중심도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됐죠? 그러면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씌웁니다. 루트 5분의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요. 마이너스 2고요. 4니까 7에서 2 뺀 값 5가 되겠죠? 루트 5분의 5가 반지름. 반지름 몇이었다? 루트 5였다.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넘어갑니다. 52페이지에 7번. 오늘 좀 나가볼까?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라고 했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럼 원을 내가 뿅 그렸는데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안 만나게 그려져 라는 상황인 거네. 다시 문제를 처음에 읽고 나서 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큰가 봐. 밖에 없는 거 아니겠음. 그러면 원의 중심좌표 마이너스 1,0에서 직선입니다. 하지만 얘가 직선의 방정식 는영꼴은 아니네. 그럼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한 번은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양변에 2를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넘겨서 x 플러스 2y 빼기 2k는 0 됐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반지름 루트 5보다 더 크다는 말인가 보다. 됐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요.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2k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봐야 되는 부등식은 다음 부등식 요거 만족하는 k값의 범위 말하면 되겠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부등식 해석하는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나 절대값 10이나 어차피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알맹이의 부호를 통으로 다 바꿔도 어차피 절대값 한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가 있죠? 얘는요, 그냥 절대값 2k 플러스 1과도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됐음? 따라와요, 여기까지. 얘가 루트 5보다 큼. 그러면 넘겨서 절대값 2k 플러스 1은요 5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해석합니다.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5칸보다 더 멀리 갔어. 2k 플러스 1이 5보다 더 큰 수가 될 거야. 아니면 왼쪽으로 5보다 더 멀리 가면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서 큰 수보단 더 크고 작은 수보다 더 작은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올까요? 넘겨서 정리합니다. 2k는 4보다 크니까요. k는 2보다 큰 수이거나, 넘겨서 정리합니다. 2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니까요. k는 마3보다 더 작은 애가 오겠죠. 그래서 k는 2보다 큰 수 또는 마3보다 더 작은 수가 오면 되겠고, 이때 다음 범위에 있는 k 값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3밖에 없습니다. 2보다 큰 수.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문제도 준 조건을 보시고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7번이었고요.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모두 써야 돼요. 넘어가도 돼요? 질문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상황은 납득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건 납득이 돼요? 그게 반지름보다 커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야 저렇게 만나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부등식 정리할 겁니다. 혹시 부등식 정리할 때 절대값 있어서 힘들었나요? 저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네가 그려보세요. 반지름을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큰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바로 콕콕 집어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빨리 말씀해 주시고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나? 2번 먹고 오세요. 10번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A, 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음.
자, 어떤 상황일까요? 라고 하면 다시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요. 만나는 두 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한 점이 A점, 한 점이 B점. 우리는 A에서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가 필요한 상황.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의 중심 말할 수 있겠죠? 반지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말할 수 있으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절반의 길이 구할 수 있음. 그러면 2배 하면 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아내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음. 아이고야. 야. 됐죠?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음. 그러면 중심이 누굽니까? 짝지어서 보죠. x 빼기 4의 제곱. 짝지어서 보죠. y 플러스 5의 제곱. 자, 전개하시면 25, 16, 41이 생김. 뺐죠? 몇이에요? 36. 는 36. 그럼 중심은요. 4, 마이너스 5고요. 반지름이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4, 마이너스 5에서 직선 5x 빼기 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26분의 x좌표 대입하면 20, y좌표 대입하면 5 플러스 1의 절대값 씌우겠네요. 그럼 루트 26분의 26이니까요. 유리화하면 루트 26. 그럼 여기는 루트 26. 자, 피타고라스 갑니다. 제곱하면 36이죠. 여기 제곱값이 26이네요. 그럼 여기 제곱은 10이 와야 되겠네. 그럼 절반이니까 몇이에요? 루트 10. 두 개에서 2 루트 10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B의 길이였다. 됐죠? 피타고라스 쓰고 지금처럼 정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린이 왜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네. 됐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0번까지 정리해봤고요. 13번으로 갑니다. 13번입니다. 아생. 네, 됐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캡처하는 게 뻥치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 하자. 어우, 잘 보자 이거 다시.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나 봐. 그 접선에 접점을 Q라고 하래.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려보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대충 그려. 원이 있겠지. 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이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그었대. 그럼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원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원을 향해 접하는 직선을 그은 거야. 접선을 그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접하는 선을 땅 그었는데 이때 접하는 접점이 있겠지? 얘를 Q라고 하자고. 됐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점 P였고 얘는 점 Q였어. 그리고 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누군지만 말하면 된다는 거야. 끝. 그럼 다시 원이 나왔습니다. 원의 방정식도 보이네요. 네가 알 수 있는 정보. 원의 중심 누군지 알죠? 반지름도 누군지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점 P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말할 수 있을 거야. 하나 더, 원의 중심에서 접점 Q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됐죠? 그래서 결론,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원의 중심좌표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됐죠? 제곱하면 4하고 1, 5가 생겼네. 빼기 5 붙여주면 빼기 4 넘어가면 4가 되겠지. 그럼 원의 중심좌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점 P좌표가 2, 1인 건 알잖아.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점 P까지의 길이는요.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루트 18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일 거고요. 반지름이 2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네. 그럼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면 제곱입니다. 여기 제곱하면 18, 여기는 4니까요. 여기 제곱값은 14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PQ 길이 몇이다? 루트 14가 되겠네요. 끝.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정리까지 해주시면 됨. 그래서 13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자, 16번입니다. 우측으로 가요. 넘어갑니다. 자, 16번.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P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고요.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를 막 쟀을 때 올 수 있는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직선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 겁니다. 됐죠? 안 그러면 최소값의 의미가 없거든. 0이라서. 그래서 결론. 원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그 중에 최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 뺐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값. 최대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서 요 뒤에 왔을 때 요게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원의 중심좌표 5,1과 직선 x 더하기 2y 플러스 8은 0과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아우 지겹겠다 이제. 제곱 더해서 루트 x 대입하고 y 대입해서 싹 다 더하니까 분자는 15가 되네요. 그럼 얘는요 3 루트 5가 되겠죠. 유리화했을 때. 여기서 반지름이 몇이었어? 루트 5였네. 그러면 여기 3 루트 5에서 반지름 루트 5를 빼서 나오는 값 최소는 2 루트 5일 거고요. 최대는 여기서 반지름 루트 5 더해서 나오는 값 최대는 4 루트 5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 됐죠? 자, 지금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